고장 스피커 시스템 2강입니다. 2.3절 시간 정렬 보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이와 같이 1kHz로 설정된 경우에 저음 스피커에서 1kHz이 방사되지만 고음 스피커에서도 1kHz가 방사됩니다. 이 1kHz 주파수는 청취 지점에 동시에 도달하여 마치 하나의 스피커에서 음이 방사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스피커에서 방사된 1kHz 음이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도달하면 청취 지점에서 음이 작아지거나 상쇄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두 음파가 동시에 방사되어 청취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여 진폭이 최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합성된 음의 진폭이 작아지고 이 경우에는 두 음파가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서 상쇄된 특성입니다.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축이 일치하여 음이 동시에 방사되고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우퍼 음이 먼저 방사되고 트위터에서 음이 나중에 방사가 돼서 시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퍼의 음을 지연을 시켜서 시간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두 스피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피커인데 주파 특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윗부분의 위상 특성을 보시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위상 일치, 시간 일치가 정확히 된 특성이고 이것은 시간 정렬이 되지 않아서 위상 변이가 생긴 특성입니다. 진폭 특성은 같지만 위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음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스텝 리스폰스로도 시간 정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신호라는 것은 어느 순간 1이 되는 신호를 말하고 스피커의 입력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면 시간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 정렬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트위터 음이 나오고 다음에 우퍼 음이 나오는 특성입니다. 다음에 시간 정면 축상에서는 시간 정렬이 되어 있지만은 정면 축을 벗어나면은 두 스피커로부터 오는 음의 시간차 때문에 시간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로스오버에서 이렇게 딥이 생기게 됩니다. 3절 인크로저입니다. 스피커 유닛만 사용하면은 스피커 앞면으로 방사되는 음파와 뒷면으로 방사되는 음파는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서 음이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앞뒤 음파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배프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은 회절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만든 것이 인크로저입니다. 인크로저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문제점이 저음이 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동판이 앞으로 나갈 때는 인크로저 내부의 공기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또 뒤로 올 때는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재생하는 저역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음의 재생력을 더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포트를 만듭니다. 스피커 정면의 음파에 이 포트에서 나온 음파가 더해져서 저음의 재생력을 더 낮추는 것을 저음 반사형 인크로저라고 합니다. 스피커 정면에서의 특성입니다. 포트에서 나온 음의 특성입니다. 두 음파가 더해져서 재생 주파수 대역이 더 낮아집니다. 밀폐형 인크로저는 12dB per 옥탑으로 느리게 감쇄되고 저음 반사형 인크로저는 24dB per 옥탑으로 급격하게 감쇄됩니다. 감쇄 길이가 급격할수록 잔음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저음 반사형 인크로저의 저음은 밀폐형보다 힘이 없고 부드럽게 들립니다. 4절 파워드 스피커입니다. 인크로저 내부에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를 말합니다. 파워드 스피커 또는 액티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스피커는 non 파워드 스피커 또는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패시브 스피커는 앰프와 스피커 간의 케이블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파워드 스피커는 앰프와 스피커를 일체화하여
스피커 케이블이 짧습니다. 따라서 댐핑 팩터가 커집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내장된 앰프는 모노이므로 투 채널 앰프와 달리 크로스토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수동 네트워크에 의한 음질 열화도 없고 우퍼용 앰프와 트위터용 앰프를 따로 사용하면 홈 변조 왜곡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파워드 스피커는 앰프와 매칭이 따로 필요가 없고 댐핑 팩터가 높아지고 홈 변조 왜곡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타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5절 서브우퍼입니다. 킥드럼, 베이스 기타와 같이 저음 악기는 20에서 50Hz의 초저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퍼로는 이러한 초저음을 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브우퍼는 일반 우퍼로는 재생하기 어려운 초저음을 재생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스피커의 저음의 음량을 보강하기 위한 것과 재생되지 않는 저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브우퍼는 음악 확성용 음향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가장 중요한 조미료이듯이 음악에서는 초저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브우퍼에서 재생되는 초저음은 시스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히고 음악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 초저음은 온몸을 진동시켜 현장감을 증가시키고 음악의 몰입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내 정제파 이 내용은 14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제파 때문에 좋은 저음을 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브우퍼의 주파수 대역은 대략 30에서 100Hz 정도입니다. 서브우퍼 레벨은 풀레인지 스피커보다 밴드 레벨이 10dB 정도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브우퍼의 지향 특성은 거의 무지향성입니다. 음을 방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도 음이 방사되므로 에너지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서브우퍼를 조합해서 지향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음을 방사하는 거의 무지향성 형태가 앞방향 지향 어레이 방법을 쓰면은 앞으로만 음을 집중시켜 방사시키고 뒷방향으로는 음의 방사를 최소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지향성 제1례를 보겠습니다. 두 스피커 간의 간격을 4분의 1 파장만큼 떨어뜨려 배치합니다. 100Hz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100Hz의 파장은 3.4m입니다. 두 우퍼를 85cm, 즉 파장 3.4m의 4분의 1입니다. 85cm 떨어뜨려 배치하고 앞에 우퍼를 2.5ms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음과 이 음이 동위상이 되어서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앞쪽의 음압 레벨은 커지고 뒤쪽에서는 두 음파의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서 음이 상쇄가 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단일 지향성 형태의 지향성이 형성이 됩니다. 7절 혼 스피커입니다. 드라이버가 있고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버에서의 음압은 고임피던스이고 공기는 저임피던스이므로 음을 재생하는 데는 아주 많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의 면적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공기의 압력을 전차적으로 낮게 하고 혼의 윗부분에서는 공기의 압력과 비슷하게 만들어 공기의 낮은 임피던스와 매칭을 시키는 역할을 해서 변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혼 스피커입니다. 8절 스피커의 특성 데이터입니다. 스피커의 특성 데이터들은 음량을 나타내는 데이터, 음향 시스템 설계 시에 필요한 데이터, 앰프와 매칭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과도 특성, 위상 특성, 스텝 리스폰스, 워터폴 특성은 사양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는 전혀 음질을 예측할 수 없고 직접 청취하여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파워 보겠습니다. 평균 파워는 연속해서 스피커의 신호를 입력해도 파손되지 않는 파워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파워는 음악의 스펙트럼 특성과 유사한 신호를 입력하여 측정한 것입니다.
피크 파워는 스피커의 아주 짧은 시간 입력에도 파손되지 않는 파워를 말합니다. 스피커의 감도는 스피커의 1W를 입력하고 1m 앞에서 얻어지는 음압 레벨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스피커의 감도는 104dB가 됩니다. 만약 감도가 94dB인 스피커로 104dB를 얻기 위해서는 10W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피커의 감도가 크면 앰프 용량이 작아도 큰 음량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감도는 이와 같이 실내 반사가 없는 무향실에서 측정을 합니다. 만약 감도를 구할 때 1W 입력과 1m 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SPL은 감도 더하기 10로그 스피커에 인가한 파워 마이너스 20로그 R 거리입니다. 만약에 1W를 입력하고 1m 지점에서 측정했으면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SPL은 감도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에 10W를 입력하고 10m 지점에서 100dB가 얻어졌을 때 감도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dB는 감도 더하기 10로그 10W 마이너스 20로그 10m 계산하면 110dB가 됩니다. 따라서 감도 측정은 반드시 1W를 입력하고 1m 지점에서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최대 음압 레벨입니다.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최대 음압 레벨 계산은 감도가 있습니다. 98dB. 그 다음에 피크 파워가 1200W입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SPL 맥스 값은 감도 더하기 10로그 P 맥스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98dB 감도 더하기 10로그 1200W 계산하면 129dB가 됩니다. 여기에 두 대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A 스피커와 B 스피커가 있는데 파워는 200W고 B는 600W입니다. 감도가 101dB이고 최대 음압 레벨은 124dB입니다. B 스피커는 96.3dB이고 이것도 최대 음압 레벨은 124dB입니다. 두 스피커 다 최대 음압 레벨은 124dB이지만은 B 스피커에는 600W를 인가를 해야 124dB가 나옵니다. 따라서 앰프의 가격이 비싸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워만 보고 스피커를 선택하지 않고 감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500W 스피커에서 80dB가 얻어집니다. 650W는 81dB, 850W는 82dB, 1kW는 83dB입니다. 1장에서 1dB의 변화는 음량의 변화를 지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500W와 1000W는 3dB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음량의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W와 1000W는 음량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를 보고 선택하지 말고 감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